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가정학습으로, 가정학습 기간으로 한 주를 쉬고, 이번 주에는 7차시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 강의 자료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쉽게 알아보는 배움 중심 수업 문건과 2021 초등 성장 중심 평가 길라잡이 이 책자에서 내용을 추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그간의 혁신학교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주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혁신학교의 수업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이제 교과 내 그리고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운영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인식 결과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그렇다가 14.9% 정도, 그리고 그렇다가 34.5% 정도 나타나서 49점 전체 49.4%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응답은 한 13.4% 정도. 그래서 긍정적인 응답이 약 3.5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 교육 주체별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제 좀 약간의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원이 이제 그렇다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에 학부모는 한 32.2%, 그리고 학생은 30.3% 정도 응답을 했고, 그러니까 보통이 좀 많네요. 예, 보통이 학부모가 42.4, 학생이 47.3. 그래서 약간 주체 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이제 우리 혁신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진도 빼기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 기존의 수업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좀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교과 내 교과 간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업 방법 개선의 기여도와 관련해서 묻는 그 설문에서요. 교원은 이러한 그 배움 중심 수업, 이런 방식들이 수업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전체 매우 그렇다가 한 30%, 그렇다가 38.3%, 그래서 약 68.3%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응답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해서 한 11.1% 정도. 그래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약 6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은 방법이 평가를 개선하고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전체 교원의 매우 그렇다가 27.7, 그다음에 그렇다가 40.7, 그래서 약 68.4%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이런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9.6%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이러한 수업과 평가 방법의 개선이 교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혁신학교가 4대 추진과제로 운영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동료 교사와 함께 공동 연구와 공동 실천으로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왔던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한 결과들을 확인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배움 중심 수업의 흐름, 우리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배움 중심 수업의 어떤 그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기 2010년도쯤 이제 수업 혁신의 어떤 방향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배움 중심 수업은 단순한 수업 방법과 어떤 기술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도입됐다기보다는 수업과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수업과 배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이런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수업의 변화를 꿈꾸는 하나의 교육운동으로서 전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움 중심 수업, 초기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사의 어떤 교수, 가르침에 집중되었던 수업을 학생의 배움, 다시 말해서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에 주력하는 수업 혁신 운동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실 혁신, 그리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 혁신, 그리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혁신, 제도 혁신을 이제 이끌어 가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혁신 교육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12년에는 경기도 교육과정 개발을 이제 고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교육자치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학생 중심 교육이 이제 정책의 전면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 핵심 과제로 이렇게 추진되었고요. 배움 중심 수업도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어떤 일체화, 이런 연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 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 실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재조명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와서는 이제 배움 중심 수업 2.0을 통해서 학생의 배움만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흐름의 오류를 이제 막고 이제 초기에 배움 중심 수업을 조금 더 재개념하는 것을 통해서 배움의 주체로서의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우리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학생 주도의 학습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자기 결정성, 배움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결정성, 그리고 이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어떤 구조화된 지식만을 담고 있는 이런 교과서 중심의 교육 수업을 탈피해서 좀 더 학생의 삶의 맥락으로, 또 학생의 일상적 삶에서 그것이 소재가 돼서 수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삶으로 확장된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 또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수업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측면으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의 성과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 넘는 배움 중심 수업의 추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그 성과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진도에 순응하던 그런 수업에서 교사의 관심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 전반에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배움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발적으로 수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선 두 가지 어떤 그 수업의 관점 변화와 학교 교육 전반의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을 대상화했던 그런 지식 전달식 교과서 중심의 그런 수업에 있어서 탈피하고 좀 더 학생이 어떤 그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유의미한 학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 그리고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이고 학습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 이 배움 중심 수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의 지향, 다시 말해서 학생의 배움에 좀 더 주목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수업의 어떤 실천을 강조해왔던 이런 배움 중심 수업의 철학과 지향이 학생 중심 수업, 또 학생 주도의 학습 강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이제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 학생의 삶과 연계한 배움, 그리고 학생 주도의 자발적 배움,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배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배움은 자기 생각을 만들고 학생과 학생 간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배움이 단순히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암과 삶이 일치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움 중심 수업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의 기저가 되는 철학을 지식관, 그리고 학생관, 교사관, 수업관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관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지식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의 지식은 이미 완성되어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인적 삶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가는 지식의 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학생관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학생을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가진 주체적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유의미한 학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필요와 수준, 능력에 적합한 배움을 통해서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행복한 배움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교사관도요. 교사를 배움과 성장의 촉진자이자 우리가 뭐 많이 들었듯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죠. 그래서 이 수업이 교육이 되게 하는 주체로서의 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을 중요한 주체로 수업에 참여시키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 주도의 학습, 그리고 이러한 학생 주도의 학습 또한 교사의 수업 설계와 의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는 개인적이고 협력적인 성찰을 통해서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 발휘를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네 번째로 수업관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수업을 삶과 연계한 공간과 소통, 그리고 협력적 배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삶에 기초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적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와 소통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 중심 수업은 우리 미래 사회의 변화, 기술 혁신으로 인한 교육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가 변한 만큼 가장 큰 또 이러한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또 학교이고 또 교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한 다양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또 우리 사회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또 저출산 사회로에 인한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 교육의 어떤 요구에 대응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 중심 수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OECD의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이제 학습 프레임워크의 변혁적 역량을 이제 강조를 했었던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어떤 자신의 학습,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장, 성공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어떤 웰빙한 사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배움을 실천하는 이런 책임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튜던트 에이전시, 그래서 학습자 행위 주체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순, 그러니까 긴장이라든가 딜레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어떤 이런 변혁적 역량들을 이제 강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교육에서도 이 미래 학습을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움에 있어서의 학습자 주체화, 그리고 두 번째 삶과 연계된 학습, 그리고 학습의 시공간의 확장, 교육 격차의 해소, 이런 측면에서 어떤 미래 학습의 지향 원리와 어떤 가치 지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화는 배움 중심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학습자를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서 인식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죽은 지식 또는 화석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연계된 그 의미 있는 학습을 또 지향을 한다. 삶과 연계된 의미 있는 학습을 지향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의미 있는 학습, 그리고 그러한 학습에 있어서만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이 시공간의 확장은 언제 또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또 확장성, 그리고 학교 울타리 바깥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 활동들이 가능하고, 또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NGO라든가 시민단체들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그런 학습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 몽실학교, 꿈의 대학,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공간의 확장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의 해소라면은 특히 이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습 격차, 교육복지의 어떤 그 사각화 이를 이제 없애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어떤 기회와 또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어떤 학습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의 행복한 배움이 있는 수업,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교사별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사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어떤 학생의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의 삶에 맥락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고유성과 또 자기 주도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면 전국에 있는 교사가 동일한 학년을 가르치는, 동일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라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가르치면은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맥락들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사 수준의 어떤 이러한 교사별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사마다 다른 차별화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삶과 연계한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학생의 삶과 맥락화된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어떤 문화, 그리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특징, 특히 지역사회, 학교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 그리고 미래 역량, 이런 어떤 외적인 삶의 모습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이나 내면의 동기, 학생의 다양성, 관계와 흥미, 이런 내면적 삶까지를 살펴서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이외의 활동, 다시 말해서 마을과의 연계 활동까지 넓은 의미에서 학생의 삶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죠. 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주체적 성장을 돕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결국 교사는 어떤 그 수업의 디자이너이자 또 나아가서는 학생의 삶의 어떤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의 학습,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주도적 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수업의 운영,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수업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지향하는 학교 울타리를 넘나드는 자발적 배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배움 중심 수업에 있어서의 교사관을 살펴봤지만 교사를 학생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개발자이자 학생 주도의 학습을 위한 수업의 설계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관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될 것이 이제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들 또는 학부모,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를 통한 수업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동체성, 그리고 전문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교과 내용학적인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 교수학습적인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매체 활용이나 이런 수업 방법에 대한 전문가일 수도 있고, 교사 학습 방법.
또 학생에 대한 이해, 어떤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것들을 이제 다 포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삶을 반영한 수업은 첫 출발점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수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교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판단은 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할 때 질적 담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수업을 설계할 때 발현이 되는 건데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업 변화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과 방법, 형식에 다양한데요. 교과마다 또 수업의 환경에 따라서 또 학습자의 다양한 어떤 학습 어떤 요구, 또 학습 스타일, 수준, 학습 이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정형화된 어떤 수업 모형이나 수업 과정한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육적 순간을 담는 교육과정과 수업이다.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어떤 수업을 설계하지만 실제 수업의 실행 단계에서는 변인수들도 굉장히 많고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해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을 최대한 수용해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이 또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움 중심 수업은 특별한 수업 방법이나 모델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관점이자 지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실천 모델을 찾기보다는 수업에서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이러한 교사의 관심과 관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떤 시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이 과거의 교과서와 진도 중심의 교사의 교수 행위 중점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 그리고 학생의 주도적 참여, 능동적 학습 이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배움 중심 수업에서 교사가 특별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서 학생의 측면에서는 학생이 무엇을 왜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학생의 삶과 실제 삶과 의미적으로 이어져 있는 맥락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가 어떤 경쟁 위주의 과거에 수업에 있어서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어떤 승자와 패자가 있는 이런 식의 관계는 어떤 건전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어떤 그 관계성을 통한 어떤 수업 운영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수업 전에도 어떤 수업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수업의 실행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성찰을 통한 피드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양한 수업 상황을 또 배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수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사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배움 중심 수업의 각 단계별 실천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설계 단계인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천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학교 수준, 그다음에 교사별 수준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배움 중심 수업이 설계되어야 되고, 배움의 철학, 그리고 관점, 그리고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들을 연결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설계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다양한 수업 방법과 배움의 활동들을 디자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천 요소들이고요.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 주도의 배움과 나눔의 활동을 전개한다던가, 또 배움 중심 수업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업 상황을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평가 단계에서는 과거의 평가는 이제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뭐 그런 평가였다면,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평가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학습의 과정, 그 교사 학습의 일환이라고 했는데요. 학습의 과정, 평가가 곧 학습의 과정이자 수업의 과정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다시 수업 설계와 또 교육과정 재구성의 단계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환류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성찰과 나눔도 매우 중요한데요. 배움 중심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 성찰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공동 연구, 그다음에 또 상시적인 수업 공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간의 협력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성찰과 나눔의 결과는 수업과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업 성찰과 나눔을 좀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업 성찰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수업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업의 문제와 고민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성찰도 있지만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성찰의 의의는 배움 중심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이고, 그 성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배움 중심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가 느꼈던 어떤 그 변화와 성장, 이런 부분들이 또 교사의 모든 고민, 이런 부분들이 다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업 철학, 학생과의 맥락, 또 수업 내용과의 방법, 관계와 상황, 이 모든 것이 수업 성찰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성찰을 위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 일지라든가 수업 비평등 수업 비평등을 작성을 해서 기록을 통한 성찰,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또 수업 참가를 통해서 이런 수업 장면을 통한 성찰, 그리고 수업 동료들을 통해서 수업 친구, 수업 코칭 등을 통해서 나눔으로서의 성찰 등을 통해서 수업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수업 성찰의 방법으로 이제 수업 전에는 어떤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에는 어떤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업의 전 과정,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찰은 어떤 결국 수업과 평가, 그리고 교육 과정의 이제 환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배움 중심 수업의 지속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다면, 이 수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평가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중심 평가를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의 평가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살펴보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바로 성장 중심의 평가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중심 평가의 방향은 교사학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제식 정기고사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별 평가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들이 교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평가를 교사별로 달리한다는 것이 이제 교사별 평가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사지선다형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객관적 지식만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적이고 심동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정의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평가들은 너무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또는 심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예를 들어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심동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런 인지적인 평가를 한다면 학습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태도라든가 이런 정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참된 학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정의적 능력 평가와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성장 중심 평가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평가 내용 및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내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또 이것이 또 향후 학습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학습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학생 학부모의 안내를 강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 중심 평가의 특성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정답이 하나,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다양한 반응의 다양성이 보장된 평가, 한 개의 정답이 아닌 반응의 다양성이 보장된 평가라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암이 곧 삶과 연계되는, 암과 삶이 통합되는 우리가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실생활에 연계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얼마나 이제 파지가 됐냐, 리텐션, 그다음에 전이, 트랜스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평가에 있어서도 실제 실생활과 연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수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괄 평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형성 평가인데 이제 그것이 어떤 수행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그 학생들의 수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개별적이고 맞춤형으로 그 피드백을 주는 그런 평가를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수업이 평가다. 수업과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또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발달 중심의 평가. 그래서 평가 이력들도 쭉 이렇게 누적 관리를 해서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절대평가, 절대치를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출발점은 다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향상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발달의 중심을 둔 평가, 그리고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적인 그런 협력 중심의
평가까지 이 6가지가 성장 중심 평가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장 중심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이행되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의 평가는 서로 연계돼서 일체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참된 학력을 기르는 성장 중심 평가를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쭉 한 줄로 세우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장 중심 평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탐구해야 되고 또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또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어떤 총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또 수업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해서 이를 구현하고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수업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 강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교사별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별 평가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업 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적기에, just in time이죠. 적기에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기존의 평가, 전통적인 평가와 성장 중심 평가를 명료하게 비교를 해주는 그림입니다. 기존의 평가가 선발과 분류, 배치, 결과 중심의 평가였다라면은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의 평가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존의 평가가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시 교과서 중심,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수업이라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 그리고 삶과 연계된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평가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주어진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정형화된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 맞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평가가 경쟁적인 그리고 입시 위주의 비인간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였다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해서 학생의 자아 실현을 돕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학교 문화의 조성이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학교 업무는 교사와 어떤 일반직 행정실이죠. 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맡는 일반 행정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학교 업무가. 근데 이제 교사들은 교육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바쁩니다. 공문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이런 교무 행정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해서 학교 문화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고 있느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행정 실무사가 배치가 돼서 어떤 교무 행정을 지원하는 팀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일반 행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행정실 업무를 보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교육 활동과 교육 행정 두 가지 업무를 아주 어렵게 수행했던 교사들이 이제 교육 활동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는 형태로 이 교무 행정을 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보직교사 운영에 있어서도 뭐 교무부장, 연구부장, 환경부장, 뭐 체육부장 이런 식으로 교무 행정 업무 중심으로 보직교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보직교사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부장이라든가
뭐 혁신교육부장 뭐 이런 형태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보직교사 체제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성장 중심 평가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인데요. 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한 장의 그림이 이제 다 안 들어가서 이제 전체 모습이 지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두 장으로 나눠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이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성취 기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어떤 실제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평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과별로, 학년별로 그 성취 기준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의 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이제 크게 지식과 또 기능으로 나타낼 수 있고 때로는 수행과 활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라서 성취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취 기준 분석과 함께 학생의 특성,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특성과 또 역량과의 연계까지를 이제 파악해 봄으로써 수업과 평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의 일체화,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의 일체화의 계획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의 확인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수업평가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별도로 계획하고 운영하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다시 말해 수업과 평가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러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가 일체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네 번째 비로소 구체적인 수업과 평가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체화를 통해서 이제 교사는 이제 어떤 가장 교사의 전문성이 발현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업과 평가의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설계자로서 이제 자기 주도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더 자세한 흐름을 이 수업평가 설계 단계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행 단계죠. 수업과 평가의 실행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일체화를 통해서 교사의 이제 자기 주도성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평가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실행 단계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평가 과제, 그리고 채점 기준안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미도달된 학생들을 진단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떤 기초학습 보장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책임 교육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취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들을 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반성과 환류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성취 기준 도달에 필요한 교수학습 어떤 개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 결과는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간의 학습에 대한 자료로서 소통돼야 되고 다음 단계의 학습을 이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결과를 잘 기록을 해서 통지하는 것까지가 이제 큰 흐름의 성장 중심 평가의 운영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서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모두
어떤 환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사는 이러한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학생 발달 정도를 잘못 파악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또 배움 중 수업의 단계로 돌아가서 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수정 보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 자신이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또 전인적 성장, 또 참된 학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학부모 측면에서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발달 과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예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의 피드백,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정학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장 중심 평가는 아주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하고 올바른 피드백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교육, 학교 교육이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장 중심 평가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배움 중심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